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TV의 장성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감성지수 5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한번 감성지수 5단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1단계가 뭐라 그랬죠? 1단계는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는 부분이 1단계다. 2단계는 그 감정,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는 게 2단계고,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유발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분들은 보통 이 2단계가 부족하신 분들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막 했을 때 그 반대편에서 이런 입장을, 그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는 분들은, 감성지수 2단계를 못 넘는, 감정의 조절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단계는, 자기 동기화 능력,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자기 동기화 능력이고요. 4단계는 이 1, 2, 3번을 평소에 많이 이렇게 신경 쓰셔서 자기 감정을 잘 바라보거나 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바로 공감 능력, 타인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본인의 감정 상태를 떠올려서 그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4단계. 마지막으로 5단계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갖춰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은 위안을 받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 사회적인 관계 형성 능력이 커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감성지수 5단계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론화한 건 아니고요. 존 메이어 교수님과 피터 셀러베이 교수님께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밝혀낸 사항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데니얼 골맨이라는 분께서 감성지능이라는 책으로 이거를 굉장히 한 15년 전쯤에 유명하게 이렇게 널리 알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까지는 어떤 그 학자분들의 어떤 이야기였고요.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내용은 바로 이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감성 지수를 활용한 현장의 어떤 그 활용 기법들인데,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일어나는지를 알면 제가 이 감성 지수를 꼭 실천해야겠다, 잘 알아야겠다라는 거를 좀 약간 인지할 수가 있는데,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뒤에 PD님과 저희 선배님이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평소에 살다 보면은 화나다라는 이야기랑 짜증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화나, 짜증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떨 때 화난다라고 그러고 어떨 때 짜증난다라고 주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그 아파트 박사 TV 구독자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떨 때 내가 짜증난다 그러고 어떨 때 화난다 그랬는지. 자, 어떨 때 화난다 그러고 어떨 때 짜증난다 그러시나요? 네, 지금 표정이 네가 바로 짜증난다. 지금 왜 나한테 질문하고 있냐, 이런 게 전해졌어요. 제가 그 메라비언의 법칙을 말씀드렸죠. 꼭 말로서 표현하는 게 아니다. 말로 전달하는 거는 한 6%밖에 안 된다. 나머지 90% 이상, 94%는 표정이나 눈빛으로 이렇게 전달된다고 했는데, 딱 표정이 질문하지 말고 진행해라고 이런 표정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어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한 500회 이상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런 반응을 들어봤더니, 그 현장에 계시는 그 직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어떤 감정이 조금 이렇게 생겨서 뭔가 이렇게 감정이 쌓였을 때는 짜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감정이 막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는 화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 거 같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로 이렇게 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화난다, 짜증난다라는 어떤 감정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요. 사실은 대상의 유무예요. 내가 감정이 조금만 생겼어도 그 감정을 쏟아볼 대상이 있으면 뭐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거고, 그 대상이 없어요. 감정을 쏟아볼 대상이 없으면 그것을 짜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화낼 수 있는 경우가 많나요? 짜증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나요?
특히 이제 직장인이라면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약간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 박사 TV를 시청하시는 어떤 그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입주민이실 수도 있고요. 가정을 떠올린다면은 생각보다 내가 화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제 그 비밀이 좀 밝혀지는데요. 그래서 화난다, 짜증난다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대상의 유무다. 화낼 대상이 있으면 화를 내는 거고 없으면 짜증으로 가지고 있는다.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화를 내지 못하고 짜증으로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 프로라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그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그 소비자들 중에 특히나 이제 클레임을 거는 분들은 뭐 구체적인 어떤 응대의 어떤 잘못된 점이 없더라도 어떤 불친절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클레임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고객한테 화내고 불친절하다라고 해서 소문나면 고객이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회사나 기업은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상식적으로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화나다와 이제 짜증나다의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 생활 내에서 어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들을 때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약간의 롤플레잉을 해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선배가 있고 아까처럼 이제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데 큰 커다란 어떤 대형 민원을 받은 대형 클레임을 받은 경우를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시쯤 전화가 옵니다. 예. 회사에 이제 업무를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왜 슬픈 예감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온갖 욕설이 난무하면서 너네 회사의 상품이 서비스가 이런 어떤 나한테 불편을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막 클레임을 거는 거죠. 근데 JS, 제가 진상의 약자라고 했죠. 예, 상진상, JS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면 하나의 클레임을 다 얘기하기도 전에 그 다음 클레임을 떠올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하면 한 10시쯤 전화를 하면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그런 클레임이 이어져서 한 11시 반이나 한 12시쯤 전화를 끊습니다. 왜 끊었을까요? 우리 PD님 전화 왜 끊었을까요? 12시쯤 돼서. 맞습니다. 밥 먹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해줬는데 배고파서 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진상 고객분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배고프면 다 필요 없구나 일단 이제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면 옆에 있던 선배가 원래는 한 11시 45분쯤이면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이었는데 후배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같이 챙겨서 좀 식사를 하러 가려고 좀 기다린 거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한 대 툭 쳤어요. 어깨를. 그때 평소 같았으면은 이 선배가 나를 좀 생각해서 밥 먹으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수많은 어떤 클레임을 받다 보니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 돼서 마음이 좁아져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그냥 아팠어요. 그래서 선배나 밥 먹으러 가세요. 이렇게 한번 쏘아 붙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연 선배는 느낌이 어땠을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좋지 않다. 예, 심각한 표정을 들으면서 벌써 몰입이 되셨어요. 예, 좋지 않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보통 굉장히 당혹스럽다, 라든지 괜히 챙겨주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알겠다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영원히 밥을 먹을 것 같지 않았던 그 후배 사원이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하죠. 주변을 정리한 다음에 인근의 가장 맛있는 맛집으로 가서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제 좀 푸는 거죠. 뭘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가라앉습니다.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일단 뭘 좀 드세요. 들으면은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먹고 났더니 아까 한 10시부터 한 11시, 12시까지 들었던 고객 클레임 내용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제가 말하는 용어로는 립 익스프레션 하고 싶다. 입술로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잡담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싶겠습니까? 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선배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선배가 앉아 있는데 뭐 커피 같은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 선배 평소에 좋아하니까 사가지고 가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서 아까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 얘기하고 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좀 가라앉겠죠, 그렇죠? 근데 그 선배는 뭐 그 얘기를 듣고 뭐 어떻게 뭐 그냥 뭐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일어나면 다행인데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돼요. 몇 번까지 참아줄 수 있겠어요, 우리 선배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밖에 참지 못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한 번밖에 참아주시는 분이 없어요. 보통은 한 번 정도, 뭐 2번 정도, 특히나 이제 한 3번 정도로 넘어가면 이미 그런 전화가 오면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현하면 잘못된 화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사실 누구한테 화를 내고 싶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하는 그런 상대방한테, 타인한테, 진상 고객한테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거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내가 짜증으로, 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누구한테 화를 낸 거냐? 평소에 나를 잘 챙기고 도와주고 나를 생각해줬던 사람한테 잘못된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방어 기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타인한테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나를 평소에 잘 이해해 줄 것 같았던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잘못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화를 내고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이런 거를 잘못된 화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주변에 동료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 립 익스프레션을 하고 싶으니까 바로 이제 그분들이 공감 파트너들이거든요. 그 선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감 파트너들이 또 동료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친한 가족이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자식, 그런 가족, 그리고 친구,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도 또 어느 순간 잘못된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위안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뭐 직장에서는 이직을 선택한다든지, 또 사회에서는 자신만의 어떤 동굴로 들어가서 뭔가 외롭게 지낸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성지수를 잘 이해하고 이런 잘못된 화를 내지 않으려는 좀 그런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내가 감성지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박사TV의 장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